오늘은 한자편 파트 9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한일 부부가 한자의 모양을 세분화한 후에 스토리텔링을 이용함으로써 일본 한자를 최대한 쉽고 효율적으로 해설해드리고 있어요. 독학으로 공부하는 대부분의 분들께서 한자 암기가 너무나 힘들거나 한자 때문에 골치를 앓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한자 공부, 앞으로는 실패할 일은 없으실 테니까 마지막까지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파트에서는 주검시가 쓰이고 있는 24개의 한자를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 주검시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고, 또한 개별 한자에 대해서도 12개를 이미 소개해드렸어요. 따라서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이전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새롭게 4개의 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의 주인공인 4개의 한자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모든 한자들 속에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사람이나 몸을 의미하는 한자인 주검시가 쓰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한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 세 번째 한자는 네 번째 한자에서도 쓰이고 있네요. 그럼 이러한 특징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부터 볼게요. 이 한자는 모양을 세분화해보면 윗부분에는 주검시가 와 있고 아랫부분에는 입구,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이하이가 와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부분은 생김새가 마치 우리말 자음의 기역과 닮지 않나요? 따라서 이 가운데 부분은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말의 기역자를 의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해 볼게요. 지금 두 명의 커플이 보이고 있는데, 아니 남친이 바람을 피워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난 여친 앞에서 몸을 기역자로 구부리고는 입으로 용서를 빌어야 할 판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이 남친은 몸을 기역자로 굽히고 입으로 용서를 뭐 해야 할 상황인가요? 용서를 빌어야 할 판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판국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번에는 판국에 대한 일본어 발음을 원어민 발음으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격그 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먼저 대표적인 음도거의 소개해 볼게요. 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할 때의 국면이 되고 다음에는 객격 결국이 되고 다음에는 약격 약국이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다음에는 이 교구맨을 사용해서 일본어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日韓関係は新しい局面に入った日韓関係は新しい局面に入った 한일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판국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을 세분화해보면 윗부분에는 주검시가 와 있고 아랫부분은 돈이나 재물을 의미하는 한자인 조개패가 와 있어요. 참고로 조개패에 대해서는 한자편 파트 7에서 자세히 해설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께서는 이전 영상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누군가가 회사가 주는 돈을 낚아채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처럼 우리 셀러리맨은 내 몸을 바쳐서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다들 힘쓰고 있죠.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몸을 바쳐 돈을 벌기 위해서 다들 뭐 하고 있나요? 다들 힘쓰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힘쓸 히라는 한자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힘쓸 히에 대한 일본어 발음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き、き、 라고 짧게 발음해줘요. 그럼 먼저 대표적인 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ひいき、ひいき、 우리말로는 비희라고 읽히는데 무조건 한쪽 편만 들어주는 편애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이번에는 이 히이키를 사용해서 일본어 예문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母はいつも妹をひいきする。母はいつも妹をひいきする。 엄마는 맨날 동승편을 들어준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힘쓸 히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세 번째 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부터 볼게요. 이 한자는 모양을 세분화해보면 아래쪽에는 주검시가 와 있고 그리고 위쪽에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하늘이 와 있어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몸을 편하게 하고는 옆으로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처럼 몸을 일자로 하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은 집밖에 없겠죠?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몸을 일자로 하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나요? 정답은 집밖에 없죠? 따라서 이 한자는 집호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번에는 집호에 대한 일본어 발음 확인할게요. 먼저 뜻으로는 と、と、 또는 ど、ど、 한편 음으로는 こ、こ、 라고 각각 짧게 발음해줘요. 그럼 먼저 대표적인 음독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戸籍、戸籍、 호적등본 할 때의 호적이 되고 다음에는 一戸建て、一戸建て、 이꼬다떼는 일본에서 정말로 많이 보이는 주거용 단독주택을 의미하는 어휘가 돼요. 그럼 다음에는 대표적인 훈독어휘도 소개해 볼게요. 戸口、戸口、 건물의 출입구가 되고 다음에는 雨戸、雨戸、 이 아마도는 덧문이라는 어휘가 되는데 대부분의 일본 집은 창문 바깥쪽에 이렇게 생긴 아마도가 달려 있어요. 이 아마도는 이와 같이 창문을 가리게 만들 수가 있는데 비가 올 때나 태풍이 올 때는 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또는 밤에 잠을 잘 때는 보안용으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점을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일본어 예문단 가지 소개해 볼게요. 一戸建て住宅には窓に雨戸がついている。一戸建て住宅には窓に雨戸がついている。 단독주택에는 창문에 덧문이 달려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호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부터 볼게요. 이 한자는 윗부분에는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집호가 와 있고 아랫부분에는 고기육이 와 있어요. 응? 달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반드시 계실 텐데 사실 이 한자는 단독으로 쓰이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거는 고기육 또는 육체육이라는 한자예요. 이 한자는 사람의 몸, 즉
신체 부위와 관련된 한자가 되니까 이 점을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어떤 남자의 신체 부위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의 어깨 부위는 집처럼 튼튼하고 가장 견고한 것이죠.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서 집처럼 튼튼하고 견고한 것이 어느 부위일까요? 정답은 어깨죠. 따라서 이 한자는 어깨견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번에는 어깨견에 대한 일본어 발음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肩、肩、 라고 발음하고 한편 음으로는 剣、剣、 으로 발음은 하는데 음독으로는 쓰인 일이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생략하기로 할게요. 그럼 훈독어휘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肩、肩、 이게 바로 어깨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는 肩書き、肩書き、 상당히 중요한 비즈니스 어휘로서 직책이라는 어휘가 돼요. 다음에는 肩車、肩車、 목말이라는 어휘가 되는데 목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자, 그럼 이 목말이라는 어휘를 가지고 일본어 예문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うちの子は肩車をしてもらうのが大好きだ。うちの子は肩車をしてもらうのが大好きだ。 우리 애는 목말을 해주는 것을 무지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9의 네 번째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어떻게 일본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간단하게 오늘 소개해드린 한자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한자는 바람핀 남친이 몸을 기역자로 굽히고 입으로 용서를 빌어야 할 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판국이 되었고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교쿠, 교쿠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한자는 우리 샐러리맨들은 몸을 바쳐서 돈을 모으려고 힘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힘쓸히가 되었고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키, 키로 짧게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세 번째 한자는 몸을 일자로 하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은 집밖에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집호가 되었고 뜻으로는 토, 노, 한편 음으로는 코, 코로 각각 짧게 읽는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자는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서 집처럼 튼튼하고 견고한 곳이 어깨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깨견이 되었고 훈독 발음인 같다, 같다만 알아두셔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9의 네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일본어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1부터 파트 8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소리자, 맞다네.